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코드를 보면 아까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지만 스테디움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서 문법을 보고 또 뒤에서는 앞에서 설명 안 된 부분만 같이 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문은 create table로 시작합니다. 자, create table 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이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적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적고 나면 괄호를 열어주고요. 괄호를 열어주고 맨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주고 그리고 세미콜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create table stadium을 만들어라.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으면 그게 하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괄호 안에는 뭘 적냐하면 칼럼의 이름들을 적는 거예요. 칼럼의 이름들을 쭉 적어서 내가 스테디움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거기에는 총 8개의 이러이러한 이름의 칼럼이 있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칼럼을 정의를 할 때도 그냥 칼럼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스테디움 아이디라는 칼럼을 정할 건데 얘를 캐릭터 3글자로 만들 거야. 스테디움 네임은 벌차2 40글자로 만들 거야. 뭐 시트 카운트는 넘버로 만들 거야. 넘버로 하면서 얘는 그 숫자 크기는 지정을 하지 않았네요. 네. 전화번호로 하면서 벌차2 10으로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각 컬럼의 이름과 함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선언한 요 변수가 요 컬럼이 난널 제약 조건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난널이라고 써주고요. 난널 제약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뒤에 난널을 안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칼럼 정의하고 나면 콤마, 그 다음 콤마, 콤마 이렇게 해서 칼럼과 칼럼 사이는 콤마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이 constraint는 뒤에 다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여기에서는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이 문법에 대해서는 뒤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컬럼이 둘, 넷, 여섯, 7개, 컬럼 7개를 생성한 거네요. 자, 컬럼 7개를 생성한 거고 마지막은 컬럼이 아니라 constraint를 선언을 한 건데 이게 컬럼 이름인지 제약 조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아까 테이블명, 컬럼명 만들 때 예하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가 지금 예하거잖아요. 예하거니까 네, 컬럼 이름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이 제약 조건은 뭐냐면 제약 조건의 이름을 먼저 만들어 준 거예요. 스테디움 PK라는 이름으로 제약 조건을 하나 만들 건데 요거는 스테디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는 제약 조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처음부터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는 제약 조건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뒷북으로 아까 그 스테디움 아이디 있었지? 그게 프라이머리 키였어 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constraint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명에 컬럼명들을 콤마로 나열을 하면서 그 안에 데이터 타입까지 적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테이블인 팀 테이블인데요. 아까랑 방식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constraint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늦게 뒷북으로 constraint 팀 PK라는 이름의 제약 조건명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할 건데 팀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였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프라이머리 키였다. 그리고 처음 보는 제약 조건으로 요것도 뒤에 가서 볼 텐데 foreign 키를 선언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팀 FK라는 이름으로 foreign 키 제약 조건을 선언할 거예요. 자, foreign 키 제약 조건 선언하는 게 제일 복잡하고 깁니다. 한번 요거를 다시 여기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foreign 키를 지정하는 방식은 constraint
그리고 우리가 임의의 이름을 줍니다. teamFK. 물론 요 이름도 기존에 있었던 다른 constraint의 이름하고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constraint 이름이 겹쳐서 만들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이름으로 이미 다른 테이블이나 어디에서 제약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약 조건명을 다른 걸 써야 됩니다. 자, constraint team fk라는 이름의 제약 조건은 뭐냐면 foreign key로 만드는 제약 조건이에요. foreign key로 만드는 제약 조건인데 누구를 foreign key로 만드냐면 요 놈인 거죠. 요 놈. 요 놈을 foreign key로 만드는 제약 조건이고 프라이머리 키는 누구를 프라이머리 키로 만든다 그러면 그냥 끝났잖아요. 하지만 foreign key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foreign key로 만드는 거야 얘를. 근데 누구를 가리키냐면 reference stadium이라는 테이블의 stadium ID, stadium이라는 테이블의 stadium ID 여기 있죠. 자, 얘를 가리키는 foreign key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stadium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문장을 실행할 때 여기서 얘가 당황하게 돼요. 아니 나 foreign key 만들려고 했는데 참조하려고 봤더니 이런 게 없던데 하면은 이 전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디움 테이블이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플레이어 테이블에 대해서도 팀 테이블이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스케줄 테이블에 대해서도 스케줄의 경우에는 여기 PK를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하고 칼럼을 두 개를 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는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만 지정했는데 하나만 지정하는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컬럼 한 개짜리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컬럼이 두 개가 묶여 있는 프라이머리 키 하나를 지정했다라는 게 특이한 경우고요. 그리고 foreign key는 마찬가지로 스테이디움 아이디가 스테이디움의 스테이디움 아이디를 참조하니까 이 테이블이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제일 좀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약 조건을 지정하는 걸 뒤에서 보자, 이따 보자, 나중에 보자 그랬잖아요. 그 뒤, 이따, 나중이 지금인 겁니다. 자, 제약 조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흐름을 보면 1번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 2번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 3번 방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막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또 뭐 세 번째는 요렇게 네 번째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허용하는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축약형과 아니면 뭐 기본형 그리고 뒤에 나중에 보강하는 형 이건 그냥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요.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그룹핑을 해둔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문법과 틀린 건데 이거 틀린 거 예를 들면 문제에서 다음 중 에러를 포함하고 있는 SQL 문장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약 조건을 지정하는 법을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와 틀리네, 다르네. 그러면 얘가 틀렸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약 조건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지 라는 정도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 위에는 지금 제약 조건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습 여러 번 하게 되면 얘를 한번 돌리고 나서 또 돌리려고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플레이어 1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대로 생성이 됐다가 아까 내가 잘했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 그때는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테이블 이름이기 때문에 또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드롭 테이블, 얘도 역시 DDL입니다. 얘도 역시 DDL이고요. 드롭 테이블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오늘 수업 맨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드랍, 테이블을 삭제해라, 플레이어 1을, 그리고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는 그와 관련된 컨스트레인트까지도 다 삭제해라 라고 명령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건데, 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 제약 조건을 만드는데 묵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제약 조건 이름을 명시적으로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인 거, 명시적인 거 막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저도 설명하기 편하게 묵시적인 것만 묶어 놓은 겁니다. 자, 뭐냐면 플레이어 아이디라는 컬럼을 캐릭터 7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걔를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깔끔하죠? 뒤에 프라이머리 키라고만 해주면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플레이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그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이름이 뭔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not null로 만들어라. 요거는 우리 봤었죠. 네. 그리고 닉네임 어쩌고 저쩌고 얘는 유니크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키가 세 자리 숫자인데, 세 자리 숫자로 만드는데 체크해라. 범위를 키가 150 이상이면서 200 이하가 맞는지를 체크해서 그렇지 않으면 얘도 위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 아이디는 그 포린키인데 아까 앞에서 굉장히 길게 정의했었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팀 아이디라는 속성을 만들면서, 팀 아이디라는 저 칼럼을 만들면서 걔가 팀이라는 테이블의 팀 아이디를 참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여기 앞부분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칼럼 이름을 무슨 유형으로, 칼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뒤에는 프라이머리 키다, 낫널이다, 유니크다, 체크는 범위, 레퍼런스는 참조하는 테이블의 이름과 필드, 이렇게만 적어주면 끝인 거예요. 요게 묵시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이따 한번 돌려보면 당연히 다 돌아갑니다. 명시적인 방법도 있어요. 자, 명시적인 방법은 뭐냐면 똑같은 위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플레이어 아이디를 캐릭터 7으로 만드는데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동시에 만들어라. 무슨 컨스트레인트냐면 지금 요 칼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는 컨스트레인트인데 그 이름은 요걸로 설정해라 라는 거죠. 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1번과 달라진 부분이 요렇게 되네요. 맞나요? 요거 말고는 다 똑같나요? 네. 다 똑같네요. 아이, 하나만 만들어도 될걸.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묵시적인 선언과 명시적인 선언 사이에 달라진 거는 요 빨간색 앞에, 여기 핵심 어구 앞에 constraint 하고 이름이 붙었나 안 붙었나만 보면 되겠네요. 네. 작년에도 이렇게 할 걸. 작년엔 이게 눈에 안 띄었었어요. 네. constraint, 그리고 제약 조건명, 그리고 어떤 제약 조건인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 우리 아까 그 스크립트 설명하면서 봤던 방식인데, 이번에는 constraint 없이 지금 낫널 같은 경우에는 뒷북으로 선언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뒷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낫널 같은 경우에만 앞에서 미리 선언을 했고요. 물론 낫널을 선언할 때도 이렇게 암시적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중에 명시적으로 한 거지만 암시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데이터 타입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constraint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아, 아까 뭐 다 준비됐지? 이제 제약 조건 걸어볼까? constraint 제약 조건명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는 건데
누구냐 하면 요놈. 자,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칼럼이 정의되는 행에서 컨스트레인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컨스트레인트인지 말하지 않아도 얘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뒤에서 몰아서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컨스트레인트 이 이름으로 만드는데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고, 두 번째는 얘를 유니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이트, 요건 범위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까 하이트를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라는 제약 조건을 만들고, 또 포린키, 요거 아까 봤었던 거죠. 포린키를 얘를 포린키로 만드는데 얘를 참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섞어서 쓰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에러는 안 나지만 얘는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든다라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뭔가 이후에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면 제약 조건명 숨기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1번 타입으로 표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제약 조건명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면 이 두 번째 방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둘 다 괜찮죠. 이 차이는 얘는 좀 행을 줄이면서 칼럼을 바라볼 때 이 칼럼이 뭐다, 이 칼럼이 뭐다 이렇게 바라보기 편하면 2번 방식을 쓰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제약 조건만 모아서 볼 일이 많다 그러면 3번 방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선언을 해본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all constraints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시스템이 만들어준 건데, 요 constraints를 모아놓은 요 테이블에서 우리가 만든 제약 조건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하나하나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3개를 블럭을 잡은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오류 발생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1번 테이블은 삭제됐고 2번 테이블은 삭제됐고, 제가 아까 만들었었거든요. 자, 1번 삭제, 2번 삭제, 3번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예,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하나만 생성해 볼까요? 자, 다음 걸 하나만 생성해 보면, 자, 플레이어 1번 만드는 거를 스크립트 아닌 명령문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이 생성됐고요. 뭐 문제 없다는 얘기죠. 플레이어 2도 생성이 됐고요. 플레이어 3도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다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얘네들이 지금 동일한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하는 에러 없이 다 허용되는 문법이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아래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일단 select 별표 from all constraints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all constraints라는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select 별표 from all constraints를 해보면 뭐가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잔뜩 있었던 거예요. 뭔가 잔뜩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지금 다 보면 우리가 만든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플레이어 1, 2, 3 테이블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막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 만든 게 잘 됐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요 all constraints라는 테이블에 보면은 테이블 네임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저 여기 있죠. 테이블 네임이라는 칼럼이 있어서 여기가 플레이어 1이거나 플레이어 2거나 플레이어 3인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찾아서 컨스트레인트 네임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있던 세미콜론을 빼서 실행을 해보면,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플레이어 2에 대한 것도 나왔고, 플레이어 3에 대한 것도 나왔고, 플레이어 1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플레이어 1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sys 어쩌고 해서 자기가 봐서 기존에 있었던 constraint 이름들과 충돌나지 않게 뽑아주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요 1번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그랬는데 그 제약 조건을 지우고 싶다면 이 테이블을 참조해서 아까 만든 제약 조건의 이름을 확인한 뒤 그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하면 되겠죠.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 방법이 있다는 뜻이고요. 플레이어 2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어진 이름으로 잘 만들어졌고, 플레이어 3의 경우에도 우리가 준 이름으로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약 조건을 지정하는 다양한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 실습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약 조건 관련 주제 중 가장 마지막 주제가 되겠고, 다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 key 제약 조건에 대해서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foreign key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줄 때 별다른 옵션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요 윗줄은 앞에서 썼던 거와 동일하고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옵션을 주는 건데, 앞에서는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옵션을 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간단히만 짚어보면, A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B라는 테이블에 얘가 지금 프라이머리 키라고 봐요. 얘가 프라이머리 키고 얘가 foreign key인 거예요. 그래서 이 foreign key가, A의 foreign key가 B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레코드 하나가 삭제가 돼버리거나 업데이트가 돼버리면은 얘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뭐냐면, 여기 foreign key에 있는 값들은 전부 원래 부모 테이블에 가면 프라이머리 키에 어디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foreign key 제약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값이 날아가거나 바뀌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면 얘를 삭제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안 돼.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니까 너가 지금 하려던 그 일을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이고요. 그게 restrict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restrict라는 옵션이고, 이 옵션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옵션을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restrict 말고도 이제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지우려고 그랬더니 이쪽이 문제된다. 그럼 너도 사라지든가 라는 식의 옵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옵션에 대해서 이그젬플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줄 때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어떤 명령에 의해 동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딜리트에 동작할 거야, 아니면 업데이트에 동작할 거야. 뭔가 값이 그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부모 테이블에서 딜리트나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n delete, on update, 이렇게 지금 이러한 옵션을 트리거, 즉 그 격발시킬 수 있는 그 액션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딜리트일 때 할 액션과 업데이트일 때 할 액션을 구분해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업데이트에 걸렸을 때, 딜리트에 걸렸을 때 뭘 할 거냐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restrict라는 방법이에요. restrict라는 방법은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삭제하거나 갱신하려고 하던 거를 허락하지 않는다. 에러 메시지 출력. 요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restrict랑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no action입니다. 즉 restrict라고 하나 no action이라고 하나 똑같은데, restrict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쓴 거랑, 자, 우리 앞 페이지에서처럼 아무것도 안 쓴 거랑
리스트릭트라고 쓴 거랑 여기서처럼 혹은 리스트릭트 자리에 no action이라고 쓴 거랑 다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허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캐스케이드는 어떤 애가 삭제돼서 문제가 되면 걔와 관련된 애도 삭제하는 거고요. 어떤 애가 갱신돼서 문제가 되면 걔도 따라서 갱신을 한다라는 게 캐스케이드고요. 그리고 셋널은 어떤 애가 삭제되거나 갱신되면 걔를 참조하고 있는 애는 아무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캐스케이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근슬쩍 싹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셋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는 하긴 하는데 뭔가 찝찝하니까 값을 널 값으로 바꿔주는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에 있는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고요. 오른쪽에 있는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가 포린 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여기가 아직 시작 전에 주어진 상황인데요. 첫 번째 상황에서 보면 AAA와 BBB가 모두 왼쪽 부모 테이블에 있으니까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딜리트를 하려고 그래요. 자, 얘를 딜리트를 하려고 그래요. 얘를 딜리트를 했더니 그러면 얘가 갑자기 소속이 없는 애가 되잖아요. 그러면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니까 저 어떡하죠? 그랬더니 나도 없어졌으니까 너도 없어져. 그게 지금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없어졌더니 자식 테이블에서도 레코드가 없어졌고 요거를 on delete cascade라고 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건너뛰어서 on delete setNull을 한번 볼게요. on delete setNull은 보면 아까랑 똑같이 얘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얘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지금 얘를 날려버리게 되면 잘 있던 학생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면 얼마나 이상해요.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과는 없어졌지만 원래 있던 레코드는 그대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있던 레코드는 그대로 살리고 싶은데 여기에 BBB라고 두게 되면은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니까 얘만 널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아까 위에 캐스케이드는 그 레코드 자체를 날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setNull은 그 필드, 포린 키에 해당하는 컬럼만 setNull로 바꿔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검토해라 라고 남겨두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신 게 on delete에 대한 옵션이었고요. 그리고 on update에 대해서도 보면 자, 사실은 이거는 참 저도 계속 해마다 강의 노트 만들면서 계속 바꿔요. 왜 문제가 있냐면 프라이머리 키는 업데이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럼이나 여러분들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여기 그 포린키 제약 조건에 대한 옵션에 on 업데이트 옵션은 뭐하러 쓰냐, 언제 쓰느냐, 나는 써본 적이 없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맞다, 안 쓰는 게 맞다 라고는 하는데 원래 이제 업데이트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키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를 볼까요? 얘가 얘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얘가 날아가고 CCC라는 새로운 애가 생기고 요 값을 복사하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DB 관점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 레코드가 없어지고 새로운 레코드가 생겼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는 있죠.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를 뭐 버차 3으로 했다가 얘를 수정해서 6으로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수정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무튼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뭔가 변경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키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업데이트 현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업데이트 학번을 뭐 예를 들어 업데이트 뭐 저거 33번을 44로 바꿔라 이런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옵션이 이런 게 걸릴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게 실제로 쓰일래나? 그거는 지금 논의하지는 않고, 네, 여러분이 직접 나중에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 옵션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온 업데이트 캐스케이드이게 되면은 BBB였던 게 CCC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저 어떡하죠? 그럼 너도 CCC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바꿔주는 게 이제 캐스케이드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setNull 같은 경우는 BBB였던 게 CCC로 바뀌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글쎄 모르겠는데 일단 null 이렇게 하는 게 setNul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그 setNull 옵션이 붙으면 문제되는 값들을 null 값으로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캐스케이드가 붙으면은 딜리트 된 건 같이 딜리트, 업데이트 된 건 같이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안 써 있거나 옵션이 리스트릭트이거나 노 액션이면은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는 연산을 막아버리면 되는 거고요. 막겠다는 거고요. 캐스케이드가 걸려 있으면은 삭제되면 문제되는 애도 삭제, 갱신되면 문제되는 애도 갱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setNull은 삭제건 갱신이건 걔와 연결된 문제가 발생하는 애는 null로 덮어 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DL 중에 우리가 지금 DDL 중에 테이블 생성만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생성에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뭐 제약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어서 생성 부분이 제일 길고요. 그리고 생성 이후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생성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마지막 이슈로 기존 테이블을 활용한 테이블 생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여기는 그냥 실습하지 않고, 실습은 한번 요 위에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플레이어 템프라는,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플레이어 템프라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래요. 플레이어 템프라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기존에 또 실습했던 게 있으면은 이름이 중복돼서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테이블이 혹시 있을까봐 얘를 먼저 실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템프라는 게 없도록 확인을 한 뒤 실제로 만들 때는 우리 원래 이랬잖아요. create table 플레이어 템프 하고 나서 뭐가 와야 되냐면 괄호가 오고 여기 칼럼들에 대해서 쭉 하고 괄호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테이블로부터 셀렉트 연산을 할 거예요. 여기만 한번 보자고요. 여기만 보면 select 별표 from player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별표를 하지 않고요. select player name, 뭐 player id 이런 식으로 특정 칼럼만 해도 되고요. 자, 다시 여기 select 별표 from play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 칼럼들을 나열을 해서 선정해도 되고 혹은 뒤에 where 조건을 써도 되고요. order by를 써도 되고요. select 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현란한 기술들을 여기 다 써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select 문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elect 문을 쓰면 어떤 그 select 문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테이블로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 as 뒤에 select 연산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노트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보면 drop table, player temp, cascade constraint를 먼저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했네요. 자, 그런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해도 되는 거고요. 자, select 별표 from player 하면 player라는 테이블이 그대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player temp에다가 player temp는 현재는 없겠죠. 해볼까요?
이게 없으니까 아까 위에서 에러가 났겠죠. 드롭 테이블 할 때. 자, 플레이어 템프라는 거를 해보면은 그런 테이블이 테이블 of view does not exist에서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하나하나 칼럼을 다 정의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구조를 이용한다 해서 얘를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플레이어 템플을 열어보면은 지금은 select 별표로 했기 때문에 플레이어 테이블이랑 동일한 구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create table as로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복사해서 만드느냐. 물론 스키마 대부분 칼럼 이름이나 데이터 타입 등은 그대로 따오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도 그대로 따옵니다. 다만 제약 조건의 경우에는 난널 제약 조건만 복제가 되고요. 다른 프라이머리 우리 5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잖아요. 5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난널 제약 조건은 복제가 되고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유닉 컨스트레인트, 체크 컨스트레인트 등등은 아까 이 create table as로 해서는 복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한번 constraint가 얼마나 잘 복사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 아래를 보시면 얘가 이제 원본 테이블이었었어요. 원본 테이블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고 얘가 플레이어 템프라는 테이블인데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서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도 있었고 그리고 난널 제약 조건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밑으로 넘어온 거 create table as로 해서 넘어온 걸 보면은 난널 제약 조건은 그대로 살아남아 왔고요. 다만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가 날아간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유닉, 체크 등등에 대해서는 create table as를 했을 때는 수동으로 다시 테이블 변경은 뒤에 가서 배울 텐데 테이블 변경을 하면서 constraint를 추가해 주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래 게 아니라 제약 조건은 not 널만 복제된다라는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식으로 create table as selected에서 이렇게 문장을 준 다음에 다음 구문의 실행 결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프라이머리 키도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제약 조건도 복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생성에 대한 DDL에 대한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